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스풀이 11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털과 뼈의 모양이 들어간 글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털옥삼, 머리 늘어질 표, 수염이, 털모, 긴장, 늙을로, 뼈골, 뼈앙상할 이렇게 8글자입니다. 먼저 털옥삼자를 보시겠습니다. 삐칠뼈 3개를 이렇게 이어놓은 모양으로 3단같이 길게 늘어진 머리털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머리털이나 수염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또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도 쓰입니다. 머리털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검은 머리진이네요. 위쪽에 사람 인자를 합쳐가지고 3단같이 길게 늘어진 사람의 검은 머리카락이다 해서 검은 머리진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또 이 글자가 수염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수염 숫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머리 혈자를 합쳐가지고 남자의 풍채가 당당해 보이려면 얼굴에 모름지기 그야말로 많이 나야 하는 게 수염이다 해서 모름지기 수라고도 하고 수염수라고도 합니다. 또 이 글자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에서 빛난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 빛날 빈자가 있네요. 수풀림자 오른쪽에 빛난다는 뜻의 털옥삼을 붙여가지고 숲에 햇빛이 비춰 아름답게 빛난다. 그래서 빛날빈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이 글자가 그림자 모양으로 쓰인 글자, 그림자 영자가 있습니다. 왼쪽 편을 보면은 궁궐경자 위에 해일자를 합쳐놓고 오른쪽에 그림자 모양의 털옥삼을 쓴 글자로서 궁궐 위를 해가 비추어 반대편에 길게 드러워진 그림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머리 늘어질 표 왼쪽 편에 있는 글자가 긴장자를 변했을 때 생략해서 쓰는 글자입니다. 오른쪽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털옥삼자 머리털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머리털이 길게 늘어졌다 해서 머리 늘어질 표라고 하는 글자고요. 이 글자가 들어간 글자들 털옥삼자가 있네요. 털옥삼자의 아랫부분은 개 달아날 발자락에서 개견자에다 꼬리를 늘어뜨린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개가 주인한테 야단을 맞고 달아날 때 꼬리를 땅에다 이렇게 늘어뜨리고 질질 끌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의 글자가 개 달아날 발자입니다. 합쳐져 가지고 개가 꼬리를 내린 것처럼 길게 늘어진 것이 머리털이다 해서 털옥발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염 숫자 밑에다가 수염 숫자를 합해가지고 머리털이 길게 늘어진 것 같이 턱 밑에 늘어진 수염이다 해서 수염수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구렛나루 염자는 아래쪽에 늘어질 염이라고 하는 글자를 합쳐가지고 머리털이 길게 늘어진 것 같이 귀 밑에 늘어진 구렛나루다 해서 구렛나루 염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수염이자 글자는 수염이라고도 하고 또 풀뿌리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위쪽 한일자가 윗수염이고 가운데 삐뚤빼란 것이 입 모양, 아래 부분이 턱수염 모양 합쳐가지고 윗수염과 입 밑에 있는 턱수염 모양을 나타내서 수염이라고도 하고 또 한일자를 땅으로 보고 밑에 부분은 풀뿌리가 나 있는 모양으로 봐서 풀뿌리이라고도 합니다. 합쳐 쓰이면 수염 또는 풀뿌리의 뜻으로 쓰이고 수염 사이로 말이 이어나온다 하여 이 글자가 혼자 쓰일 때는 말 이을 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접속사의 뜻으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수염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견딜 내자가 있네요. 오른쪽에 법토촌자를 붙여가지고 옛날에는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낮은 단계의 벌이 수염을 깎는 그런 형벌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글자인데 형벌로서 그 법도에 따라 수염에 깎여도 그 부끄러움을 참고 견딘다 해서 참을 내자, 견딜 내자 이렇게 쓰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기다릴 숫자 보면 위에가 비우자고 합쳐서 수염이 드리워진 모양처럼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를 기다린다 해서 기다릴 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글자가 풀뿌리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풀뿌리 2로 쓰는 글자는 끝단자, 시초단자가 있는데 위에 있는 그 몇산자는 가운데 부분이 아래까지 더 뚫고 내려오는 쌍날철자 아래 부분을 안 쓴 그 생략형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풀뿌리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합쳐서
초목이 땅 밑에 뿌리를 내리고 땅 위에 싹을 틔우는 모양에서 어떤 일의 시초다해서 시초단이라고도 하고, 뿌리 끝에서부터 싹의 머리 끝까지라 해서 끝단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털모자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삐질뼈는 어떤 짐승의 몸 모양이고, 그 다음에 니은자 같이 생긴 거는 꼬리 모양,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그은 부분은 그 털이 나 있는 모양을 표현해서 짐승 몸의 꼬리에 나 있는 털 모양이다 해서 털모라고 쓰는 글자고요. 이 글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쓰이기도 합니다. 털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에 꼬리 미자가 있네요. 윗부분이 몸시자지요. 그래서 뜻은 짐승 몸에서 털이 가장 많이 나 있는 곳이 꼬리다 해서 꼬리미라고 하는 글자고, 이 털모자가 변형된 글자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변한 긴장자, 어른장자, 또 흑두자로 변한 늙을로자, 이 두 글자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 글자가 이제 선비사자처럼 이렇게 쓰는 글자, 윗부분이 털모자가 변한 선비사자의 모양이고 아래 부분은 오드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이 말하자면 털이고 아래 부분은 오드이자, 그러니까 털옷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털이 붙어 있는 그 가죽 옷을 입을 때 털이 나와 있는 쪽이 안쪽이 아니고 겉이다 해서 겉표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털모자가 이렇게 민물 숫자처럼 이런 모양으로 변형해서 쓰는 글자, 구할구자가 있네요. 이 글자는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점을 찍어서 오디자가 변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털모자가 변한 거라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겉표자나 이 구할구자나 똑같이 털옷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할구자는 그 뜻이 모피로 만든 털옷 모양이며, 그 털옷은 따뜻하고 귀함으로 누구나 입고 싶어하여 구한다 해서 구할구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털모자가 이런 모양으로 변형된 글자, 붙을 속자가 있는데요. 윗부분에 몸시자에다가 원래대로 하면 밑에가 털모자죠. 이렇게 쓴 글자가 맨 위에 써져 있던 꼬리미자였죠.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이 나비 애벌레 촉이라고 하는 애벌레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짐승의 꼬리에 애벌레, 즉 진드기가 무리지어 붙어 있다 해서 무리속이라고도 하고 붙을속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긴장자가 되겠습니다. 긴장자는 이 털모자에서 왼쪽 부분 요거를 이렇게 생략하고 아래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을 생략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머리털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변화할 화자를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글자입니다. 합쳐가지고 머리털이 하얗게 변하도록 길게 살아온 어른이다 해서 길게 살았다 해서 긴장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길게 살아온 사람이 어른이라 해서 어른장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길다, 잘하다, 좋다, 어른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다음은 긴장자가 들어가는 글자, 베풀장자가 있네요. 왼쪽 편이 활공자에다가 긴장자를 합쳐가지고 활 시우에 화살을 매겨 길게 잡아당기면 그 안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를 벌려서 베푼다 해서 벌릴장자, 베풀장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막장자, 왼쪽에다 헝겊, 천을 뜻하는 글자를 합쳐가지고서 그 천을 길게 둘러친 장막이다 해서 장막장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늙을로자가 되겠습니다. 늙을로자는 털모자를 흑도자로 이렇게 변형된 글자인데, 이 부분은 짐승 몸뚱이를 나타내는 위 몸 모양을 이렇게 생략하고, 또 꼬리가 구부러진 부분을 이렇게 생략하고 하니까 나머지가 흑두자 모양만 남았어요.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있는 변화할 빗자, 또 이렇게 삐칠별한 거는 지팡이 모양입니다. 합쳐가지고 그 머리털이 하얗게 변하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늙은이다 해서 늙을 노자. 앞에 설명드렸던 긴장자하고 의미는 같은데 여기서는 지팡이 모양을 삐칠별을 하는 더 큰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이제 실제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는 대부분 아래 부분 변화할 빗자를 이렇게 생략하고 이런 모양으로 씁니다. 그래서 늙을 노자의 생략형이며 부수자로 쓰인다고 그랬죠.
이게 늙을로자가 이제 들어가는 글자, 효도 효자가 있네요. 윗부분은 늙을로를 생략한 글자고 밑에 위는 자식자자 합쳐가지고서 늙은 부모를 자식이 잘 받들어 모시는 게 효도다 해서 효도효라고 하는 글자고요. 또 생각할 글자는 윗부분은 늙을로자가 생략된 글자, 아랫부분은 숨막힐 거라고 해가지고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글자인데 이 글자가 좀 모양을 변형해서 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늙으면은 숨이 막힐 정도로 깊이 생각한다 해서 생각할 거라고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뼈 골자입니다. 밑에 있는 달월자는 사람 몸을 나타내는 고기육, 몸육자, 이것이 변한 글자고요. 위에 부분은 뼈 앙상할 알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반듯하게 쓰면은 가운데 모양처럼 생기고, 여기 밑에 있는 한일자를 위에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글자가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뼈 앙상할 알자가 변한 글자로 뼈라는 뜻인데, 즉 몸을 지탱하는 뼈다 해서 뼈 골자라고 합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에 몸체자가 있는데요. 이 뼈 골자하고 오른쪽 부분은 풍성할 풍자를 합쳐가지고 뼈와 풍성한 살로 이루어진 몸이다 해서 몸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뼈 앙상할 알자, 이건 살을 발라낸 앙상한 뼈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요. 두 글자자의 생략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좀 변형된 그 같은 동자도 있습니다. 뼈 앙상할 알자가 그 원래의 모양인 이런 모양으로 쓰이는 글자가 이제 죽을사자가 있네요. 글자는 뼈 앙상할 알자에 변화할 삐자를 합쳐놓은 글자로 뼈가 앙상하게 변할 모양으로 죽어 있다 해서 죽을 살아가고, 벌릴 열자는 뼈 앙상할 알자에 칼도자가 변한 선칼도를 합쳐서 죄인의 목을 칼로 쳐서 앙상한 뼈가 보이는 머리를 차례대로 이렇게 벌려서 늘어놓았다 해서 차례열, 벌릴열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목을 칼로 쳐가지고 늘어놓고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이런 형을 받는다 하는 걸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뼈 앙상할 알자가 이렇게 좀 변형된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에 반찬찬자가 있는데요. 위에 왼쪽은 이 뼈 앙상할 알자고 오른쪽은 오른손 우자, 밑에는 밥식자죠. 합쳐가지고 뼈에 붙어있는 살을 손으로 후벼 뚫어 뜯어먹는 것이 반찬이다, 음식이다 해서 반찬찬자, 또 음식 찬자라고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털과 뼈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1강 강의 마치겠습니다.